안녕하십니까. 불매운동가 스마트폰 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글로벌무역통상학과 이현주입니다. 저희 발표 목차는 주제 및 제품 선정 이유, 비정형 데이터 분석, 정형 데이터 분석, 결론 및 시사점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일본 불매운동이 스마트폰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불매운동이 실제 제품의 수출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불매운동의 사전적 정의란 어떤 특정한 상품을 사지 아니하는 일로 보통 그 상품의 제조국가나 제조업체에 대한 저항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2019년 7월 2일부터 한국에서 발생하였으며 불매운동의 전개 과정은 아베 신조의 대한민국 수출 통제, 한국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에서 한국 상품 불매운동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소개입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 HS코드는 국제통일 상품 분류 체계에 따라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HS코드는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HS코드는 2022년 개정 전 8월 17.18이었으나 2022년 개정 후에 8월 17.13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국내 기업 1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의 주력 산업이자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전후의 관심도 변화 및 수출입 통계를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정형화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카인즈를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속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불매운동이 발생한 2019년 7월에 일본, 한국, 스마트폰을 키워드로 포함하는 뉴스 건수가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카인즈의 연관어 분석을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것을 보시면 화면 속에서 보이듯이 수출 규제, 경제 보복, 보복 조치, 수출 관리 규정, 화이트리스트 등 불매운동 사태로 인해 이슈화된 키워드가 결과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불매운동 사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스마트폰 수출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이 도출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여 일본을 대상으로 불매운동과 한국의 대표 스마트폰 브랜드인 삼성을 2019년 1년을 기준으로 검색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비정형 데이터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불매운동이 발생한 2019년 7월에 구글 트렌드상에서 불매운동과 삼성의 검색량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 대응하여 일본에서 한국 제품 맞불 시위가 발생하였고 한국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삼성의 소비를 불매하자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의 검색량 또한 불매운동과 비례하여 같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이어 정형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별 수출 순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화면 속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프에서 월별 수출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수출 순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7월을 기준으로 수출 순위가 상반기와 비교하여 하반기에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별 수출 금액 및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수출 금액과 전월 대비 증가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6월과 불매운동 이후 7월, 8월, 9월을 살펴보았을 때 7월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7월에 일어난 불매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8월의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에서 7월 24일에 2020 도쿄올림픽을 기념한 갤럭시 S10 2020 일본 도쿄올림픽 에디션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제품 출시로 전월 대비 증가율이 8월을 제외하곤 7월과 9월에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 전후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비호감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갤론 NPO가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왼쪽의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비호감도는 2018년 40.6%에서 2019년 63.5%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불매운동의 여파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인 2020년에는 불매운동의 여파가 차츰 가라앉아 비호감도가 46.3%로 떨어져 불매운동 전인 2018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비호감도의 경우 2018년 55.1%에서 2019년 66.1%, 2020년 71.6%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일본보다 한국 쪽에서 불매운동에 대한 기간과 여파가 더 길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국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불매운동의 영향이 2020년까지 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스마트폰 수출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매운동 발생 시점 이후 수출 순위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불매운동은 수출량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매운동 발생 시점 이후 여론 확산으로 인해 불매운동과 관련 키워드의 검색량 및 관심도는 오히려 급증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 불매운동과 스마트폰 수출량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결과 모두 불매운동이 스마트폰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불매운동은 엄청난 리스크이며 불매운동 발생 시 기업 차원에서는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정부도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이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만큼 불매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이현주였습니다.